자, 안녕하십니까. 20일에 주식은 수공장 12월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 이브고 폐장일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움직임 자체가 거의 마감이 되는 영업일수로는 남았기는 했습니다만은 성향을 보여주는 움직임 자체는 아마 다음 주에 많은 걸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크리스마스 지나고 하루 정도 하고 이제 폐장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근데 또 굵직굵직한 내용 부분들이 있어요. 2019년도 신년 장세 주도주 탐색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끼가 있는 종목군들, 끼가 있는 섹터, 그 다음에 내년에 그 산업의 섹터의 어떤 전망치 부분들 우상향되는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오는,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대림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미포, 그 다음에 통신주들도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탄력이 좋아요. 조선건설, 그 다음 철강들도 움직임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 통신, 이런 종목들, 지금 은행주들도 소폭 반등 부분들이 나왔죠. 그 마찬가지로 2019년도 제2의 차화정, 대용주군도 마찬가지고 중용주군도 상승 각도 부분들을 키우려고 하면 뭔가 모멘텀 자체가 굵직굵직하게 나와야 되죠. 그 내용이 다음 주에 한 두 가지 정도가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2월 지난주의 마지막 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하락폭, 실적에 대한 불안 심리 부분들이 자극이 좀 되면서 전저점을 깨는 파동 부분들이 움직임이 좀 나왔죠. 그거와 연관돼서 18일 정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팡 관련 종목군 모두 다 눈높이가 다 높아요.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를, 우리가 예상치가 만약 1이라면 최소 1.5에서 2 정도는 보여줘야지 괜찮구나, 좋구나, 추가 반등 부분이 나오겠구나 라는 어떤 시작점이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뭡니까, 더 나오기를,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더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눈높이를 충족시킬 만한 흐름 자체, 수요라든지 이런 수요에 따라서 공급 부분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 부분들이 따라서 가는 움직임이 나오기는 좀 더디지 않을까. 왜? 이제 5G 통신망 이제 가설 준비 중이죠. 우리나라부터. 그 다음에 지금 중국하고 미국 부분들에서 5G 기반 시설 부분들 인프라가 진행이 돼야지 나머지 여기에 대한 소용되는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랜드 플래시, 그 다음에 연관되는 다양한 산업군의 수요 부분들이 증가될 수 있는데 아직 인프라도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영향을 받으려면 시차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보면 섹터도 보면 어떤 경기 부분들이 우상향 될 때 가장 먼저 민감하게 선행하는 선행지수가 있고 동행지수가 있고 후행지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선행하는 산업이 있고 동행하는 산업이 있고 후행하는 산업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딱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12월 15일부터 딱 12월 16일부터 선행, 후행, 동행 부분이 움직인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바뀌지 않아요. 근데 하지만 흐름 부분들이 바뀌었을 때 이것은 중장기 파동이에요. 작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부분들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다음 쪽으로 허리 종목군 움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는 게 거의 시간 보아보세요. 올 1년 동안 전기전자 쪽 부분들이 반등은 나왔죠.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 부분들은 우하향 부분들이 추세가 되면서 이 우하향 되는 만큼 다른 쪽 섹터가 허리 산업 사이클, 산업재 관련된 사이클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반등을 하죠. 자연스럽게 바톤 체인지 부분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톤 체인지가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 이쪽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도 나도 여기에 지금 올인하고 있지 않죠.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은 그거예요. 개인 투자자 쪽에서 물론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쪽 그 허리 종목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좋다더라, 더 가야 되겠더라, 나는 여기 몰빵하겠다, 이런 투자자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손바뀐 부분들이 진행됐고 그 손바뀐 부분에서 아직 여러분들이 인지할 정도의 오버슈팅 부분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조금씩 움직여 보려고 이제까지 갇혔던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신고가에 움직인 부분들을 보여주는 종목군이 대림산업, 현대미포, 그 다음에 주간 통신주들, 그 다음에 아난티라는 종목군들이 보여주면서 나 아직 살아있어, 나 이제부터 조금씩 움직일 거야 라는 걸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반되게 보셔야 됩니다. 산업의 그 강, 중, 여기에 시기에 따라서 맞는 종목군이 있다는 얘기를 그걸 강조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다음 주 18일 정도 실적 발표 부분 나오고, 더 중요한 건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해요. 2번하고 3번. 18일 날이 이제 중국 개혁 개방 40주년 기념식 부분들 합니다. 그래도 중앙 경제 공작회 부분들 진행하는데 앞에 개혁 개방 40주년 기념식,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번 달 90일 정도 그 휴전 부분들 진행할 때 미국이 중국에게 원하는 것은, 제가 지분 싸움이, 숨은 지분 싸움이라는 얘기 들었죠. 5G 시장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미국은 그걸 테스트를 할 만한 여력은 없어요. 근데 중국이 워낙 테스트도 빠르고 기술도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오다 보니까, 여차하면 이 파일을 다 뺏기게 생겼어. 그러니까 관세 부분들을, 공격 부분들을 하면서, 너 나한테 어느 정도 지분 내놓지 않으면 너도 못하고 나도 못하고 우리는 뭐 나가리야, 뭐 이런 식의 강공 부분들 하다 보니까 혼자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중국의 파이 부분들 더 뺏어오려고 하는 미국의 전략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전략이 올해 하반기 상반기부터의 무역전쟁의 핵심 키워드라고 하면 핵심 키워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제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보시면 휴전 협상 부분들 하면서 화웨이 보석권 부분들로 일단 수면 아래로 살짝 가라앉았죠. 그리고 뒤에도 수입하고 LNG 수입 부분들 해주고, 이제 조만간 이제 방미해가지고 또 추가 협상 부분들 하면서 폼페이오도 그렇고 트럼프도 좋은 합의 부분도 나올 거다라는, 어떻게 이정표를 40주년 기념식에서 방향 부분도 결정할 거예요. 물론 중국 제조 2025에서 관련된 내용 부분, 제조 2025 뭐 삭제라든지 변경 가능성, 특히 외국산 제품 부분들의 국산의 부분들을 낮추고 외국산 부품 부분들을 확대를 하는 이런 전략 부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19일 날 미국의 상무부가 AI 등 신기술 등에 대한 수출 제한의 의견 청취 부분들을 하면서, 만약에 중국 쪽에서 많은 떡고물 양보 부분들이 진행되면 그 수출 제한 의견 부분이 좀 더 약화가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걸 가지고 또 협상 딜 부분들을 좀 하겠죠. 그래서 90일 정도의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신년 효과 관련 종목군들도 틀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하고 12월 달에 끝나는, 다른 투자자분들은 뭐 2분기 3분기 힘들어서 변동성이 나와서 지치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도 전저점 깨지는 흐름 부분이 나와서 지치지만, 아니요,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왜? 11월 달 장세에서 급락 부분이 나왔을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단기 슈팅이 나온다. 하지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는 않아요. 이것은 뭐 시간을 좀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금리 인상이라는 두 가지 이슈가 우리 시장 자체의 변동성을 일으키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보면 되는데, 이 두 가지 트리거가 완화로 진행되거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눌리는 그 용수철이 많이 눌리면 틸트도 더 리바운딩이 더 강하게 나오죠. 그 리바운딩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신년 효과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개방 40주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19일날 FOMC가 끝나죠. 다음 주에 두 가지가 아마 같이 결정될 거예요. 이번 달이면 금리 인상 하든 안 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뭐 미국 국채 2년물하고 5년물에 금리가 역전되면서, 이거 가지고 금리가 역전됐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경기 전망 부분들이 더 암울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것은 2년물하고 10년물 정도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번에 그 중립금리가 가까워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장기금리채가 내려오기 시작했고, 단기금리채는
12월 달에 금리 인상 부분들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흔들리죠. 그러니까 위에 건 내려오고 있고 밑에 있는 것은 가만히 버티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 뭡니까?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좀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단기 신호에 대한 왜곡 부분들이 될 가능성이 자체가 높은데 이거 가지고 시장에서 감론을박 할 수는 있어요. 왜?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이 됐기 때문에. 그지만 그걸 가지고 많은 기사들이 좀 자극적으로 쓰죠. 근데 거기에도 숨은 다른 내용 부분들도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12월 5일 정도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12월 5일 모닝 브리핑 내용에서 보면 약간 연준에서도 오더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여기까지 생각하시고 보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은 변수 부분들이 여러분들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올해 시장을 눌렀던 두 가지 변수 자체가 강도가 만약에 100으로 눌렀다면 100의 강도가 점차적으로 50, 40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상승 부분들 못하고 종목권의 반등 부분들이 자유롭지 못했다면 그 자유로운 부분이 하나하나씩 분출되는 거예요. 그 분출되는 게 지금 뭘로 보이고 있나요? 대림산업 그런 걸 쉽게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림산업이라든지 조선업종 부분들도 신고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아란티도 신고가 나오기 시작했죠. 거기에 반해서 SK하이닉스라든지 이것도 급락이 나오고 있죠. 상반되게 움직이고 지수는 안 움직이는데 종목권들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형주는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인 다음에 중형주는 어떻게 될까요?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준비가 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중요 포인트 2개. 중국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식에서 어느 정도 문호 부분들을 더 오픈해 줄 것인가에 대한 방향, 이 부분. 그 다음에 의미는 별로 그렇게 이제 점점 퇴색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파월 연준 의장의 FMC가 많이 결정이 되니까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 동결을 할 것인지, 뭐 인상하는 방향으로 이미 컨센서스가 형성이 좀 되는데 하든 안 하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립금리 그래서 기존에 얘기했던 내용에서 크게 변동만 되지 않으면 불확실성 부분들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 하지만 이제 결과가 나와 봐야지 아니까 우리가 요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0일에 이제 일본과 BOE 통화정책 K 부분들이 있습니다. 브렉시트 관련된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 시끌시끌하죠. 그 다음에 BOJ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역시 돈을 계속 좀 풀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금을 회수하려는 정책보다 자금을 조금씩 계속 풀려고 하는 정책 부분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 부담스러운 요건 부분들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세 번째 주간 전략 부분들 이번 주말까지 장보고 7호 관련된 모집 부분들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중요 구간이에요. 저에게 느낀 부분들 11월달 급락장세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 부분들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장세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지금 상당히 민감해져 있어요. 왜? 이 흐름 부분들을 잘 봐야지만 여기에도 종목군의 움직임 자체가 내년에 어떻게 보면 1년의 종목군들 색깔까지도 일부를 투영시켜줘요.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뭐 대림산업이라든지 아난티라든지 그 다음에 뭐 현대미포 이런 종목군들을 통해 가지고 투영시켰죠. 지난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부분들 액면보나라라든지 나중에 좋을 거니까 지금 말고 나중에 합시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렸었죠. 왜? 그 모습이 투영됐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중형주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말까지 장보고 7호 관련된 부분들 모집 부분들 진행하니까 잘 관심 꼭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하고 이번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연말 그 다음에 1월 달까지 연말에 내년 1월이라든지 내년 최소한 1분기 장세의 주도주군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시장의 움직임을 통해서 투영이 나올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종목 대응 부분을 진행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고 재밌는 구간입니다.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지수의 변동성 외에 개별 종목군들, 개별 섹터들, 산업별 섹터들도 마찬가지고 그 움직임들의 흐름 속에서 종목군의 내년 주도주 흐름의 모습이 투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잡아내는 주간이 다음 주와 그 다음에 이제 폐장일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잡아내고 그거에 따라서 장고 7호 부분들은 여기에 7호, 8호 부분들은 여기에 집중 포인트 부분들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12월 세 번째 주간 전략 재밌는 주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흔들린 부분이 나오시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전에 이런 얘기 드렸죠. 우리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 먼저 많은 결과 레퍼런스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워런 버핏이 왜 은행주를 인도도 마찬가지고 신흥국의 대표주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인도도 이번에 인도에서 재벌이 딸 결혼식 하는데 글로벌에 힘께나 쓰는 정계 관료들이 다 모였죠. 비행기만 140대가 떴고 1000억 정도의 결혼 비용과 이재용이 날라갔고 그 다음에 비욘세가 노래를 불렀고 힐러리 클린턴이 참석을 했던 그 의미 부분들이 인도 시장에 대한 하나의 모습이 투영됐다고 봐요. 그거 하나로 이미 투영이 끝났어요. 왜 인도 주식에 인도 은행 지분을 10% 이상을 매집을 하려고 할까? 이 하나로 많은 걸 투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재밌는 주간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번 주말까지 장보고 7호, 8호 모집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할 테니까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접근 부분들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12월 세 번째 주간 전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